우리가 매일 신고 다니는 신발이 우리의 척추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신발 속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인간의 발은 원래 신발을 신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 동안 인류는 맨발로 땅을 디디며 이동해왔고, 우리의 골격 구조 역시 그에 맞춰 최적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발 속에 갇혀 잊혔던 우리 몸의 기초인 발의 기능을 되살리고, 맨발 걷기가 어떻게 척추와 자세를 근본적으로 교정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와 구체적인 이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발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가 아닙니다. 발 하나에는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 그리고 100개가 넘는 근육과 인대 신경이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 전체 뼈의 약 4분의 1이 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교한 공학적 설계는 충격을 흡수하고 균형을 잡으며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딱딱하고 좁은 신발은 발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두꺼운 밑창은 지면으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를 차단하고, 좁은 신발코는 발가락을 옥죄어 발의 아치를 무너뜨립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 전체가 위태롭듯이 발의 기능 퇴화는 무릎과 골반을 거쳐 결국 척추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맨발 걷기가 주는 첫 번째 핵심 이점은 발의 아치를 되살려 자연스러운 충격 흡수 장치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3개의 아치가 존재합니다. 이 아치들은 걸을 때마다 스프링처럼 작동하여 신체의 체중을 분산시킵니다. 신발을 신으면 이 아치 근육들이 일할 기회를 잃고 약해집니다. 반면 맨발로 울퉁불퉁한 지면을 디디면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강화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발에서 흡수되지 못한 충격은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튼튼한 발의 아치를 갖게 되면 척추가 감당해야 할 물리적 스트레스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고유 수용성 감각의 회복입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란 내 몸이 공간 어디에 위치하는지 인지하는 감각입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어 지면의 질감과 경사를 뇌에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현대인이 자주 겪는 거북목이나 구분 등 증상은 사실 뇌가 지면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균형을 잡으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맨발로 땅을 직접 느끼면 뇌는 신체의 중심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덕분에 억지로 자세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뇌가 스스로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여 척추를 수직으로 정렬시킵니다. 자연스럽게 가슴이 펴지고 머리가 척추 중심 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발가락의 기능 회복이 가져오는 자세의 역동성입니다. 신발 속에서 하나로 뭉쳐졌던 발가락들이 맨발로 걸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펼쳐집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은 보행 시 추진력을 얻고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제 기능을 하면 걸음걸이가 힘차고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이는 골반의 회전 운동을 정상화하고 허리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완화합니다. 잘못된 보행, 흔히 말하는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은 척추 측만이나 디스크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맨발 걷기는 발가락 전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보행 패턴인 뒤꿈치에서 발바닥, 그리고 발끝으로 이어지는 롤링 동작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네 번째는 근막 체인의 연결성 강화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막이라는 거대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근막은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을 지나 척추를 타고 머리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를 후방 근막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맨발 걷기는 이 체인의 시작점인 발바닥 근막을 자극하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발바닥이 부드러워지면 연결된 종아리와 햄스트링의 긴장이 풀리고, 이는 골반의 각도를 정상으로 돌려놓아 요추의 과도한 전만이나 후만을 교정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앓는 분들이 발바닥 마사지만으로도 통증 완화를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근막 연결성에 있습니다.
5번째는 하체 근육의 협응력 향상입니다. 신발을 신으면 대퇴사두근과 같은 큰 근육 위주로 사용하게 되지만 맨발로 걷게 되면 종아리 근육과 발가락, 굴곡근 등 미세한 근육들이 일제히 동원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며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강화된 하체 근육은 척추를 받치는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체가 안정되면 상체는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는 척추 관절 사이사이의 압력을 줄여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6번째는 뇌 건강과 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자세 개선입니다. 맨발 걷기는 발바닥의 반사구를 자극하여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돕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등이 굽는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맨발로 자연을 걷는 행위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심리적인 이완은 곧 근육의 이완으로 이어집니다. 경직되었던 목과 어깨 근육이 풀리면서 척추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되찾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이 곧 바른 자세의 시작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맨발 걷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효과적일까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거친 길을 걷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신발에 익숙해진 발은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장소는 부드러운 모래사장이나 잘 관리된 흙길입니다. 아니면 실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 안에서 양말을 벗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 옮기거나 발가락을 부채꼴 모양으로 펴는 연습을 규칙적으로 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발의 내재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야외에서 맨발로 서 있거나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시선을 발밑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발밑의 장애물을 확인했다면 시선을 정면보다 약간 위를 향하게 하여 척추가 길게 늘어나는 느낌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면의 감촉에 집중하며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는 느낌을 음미해 보십시오. 무릎은 살짝 구부려 충격을 완화하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운동 전후의 발 관리도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를 마친 후에는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며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을 손이나 마사지볼로 가볍게 문질러 혈액순환을 돕고 굳어있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만약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저혈당이나 발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척추는 우리가 딛는 지면과 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발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나무가 곱게 자랄 수 없듯이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척추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화려하고 유행하는 신발 대신 하루에 잠시라도 맨발로 땅을 밟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걷는 행위를 넘어 잃어버렸던 우리 몸의 본연의 기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며 만성적인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대지의 에너지는 당신의 척추를 바로 세우고 신체 전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누려왔던 그 자연스러운 보행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세는 특별한 장비나 값비싼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되었던 발바닥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튼튼한 발이 만드는 올곧은 척추, 그리고 활기찬 삶은 당신의 발가락 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맨발로 세상을 디뎌보십시오. 당신의 정교한 신체 시스템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정렬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척추의 건강과 아름다운 자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쉬운 길은 바로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발을 벗고 첫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